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한중일 TV의 우수근입니다. 오늘은요, 중국이 바라보는 2021년 글로벌 핵심 이슈 5가지, 중국 당국이 바라보는 글로벌 핵심 이슈 5가지에 대해서 중국 신화통신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바라보는 첫 번째 이슈는요, 짠짠, 당연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가 현재 백신도 개발이 되고 접종이 되고 치료제도 곧 사용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언제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특정 국가가 잘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로 퍼져나갈 우려가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는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이 우려하는 글로벌 이슈는요, 미국입니다. 미국, 그중에서도 미국의 국내 정치를 가장 큰 변수로 두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자신들의 라이벌 국가인 중국으로부터 그 정치 때문에 국제사회가 올해 가장 힘들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까지 미국이 많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국을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미국이 대선 이후 특히 대립과 반목이 심해졌고 앞으로도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정말 한치 앞을 모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두 번째 글로벌 핵심 이슈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글로벌 핵심 이슈, 중국이 보는 것은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변수. 러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또 많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요, 러시아가 미국의 주적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등장하게 되면은 러시아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U가 지금 미국이 많이 혼돈스럽게 놓여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요, EU가 러시아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만 러시아의 관계도 약간 회복시키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기도 있고, 또 EU도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EU 또한 러시아를 둘러싸고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모른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글로벌 사회의 균형치는 또 크게 요동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를 세 번째 이슈로 둔 것이죠. 네 번째 변수로 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것일까요? 네, 중동입니다. 중동 변수입니다. 중동의 맹장이라고 불리는, 맹주라고 불리는 이란 같은 경우 자신들의 혁명 수비대 사령관인 솔레이마니도 암살당했고, 또 이란의 핵 분야 최고 과학 기술자도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이란이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란이 자신들이 어떠한 거취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중동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란은 중동의 맹주이고, 이 이란의 거취에 따라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영향을 적잖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네 번째 변수로 중동을 하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 변수는 과연 어딜까요? 우리 한반도는 왜 아직 안 나올까요? 네, 다섯 번째 변수는요, 글로벌 경제입니다. 글로벌 경제. 안타깝게도 우리 한반도는 순위에 들지 못했는데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글로벌 경제가 지금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가시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병이 많다는 것이죠. 아직도 전통적인 글로벌 사회의 부국들이 모여있는 서구 유럽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 속이지 않습니까? 경제는 계속해서 하향 추세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러다가 글로벌 대침체, 글로벌 대공황이 전개될 우려도 없지 않다라는 것이 중국의 우려인 것이죠. 그래서 중국만이라도, 혹은 열심히 잘 대처하는 국가들만이라도 경제를 살려서 글로벌 사회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중국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5개를 알아봤는데, 아니 중국은 우리를 중요시한다면서 어떻게 가장 중요하다는 5개 이슈 속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한반도도 집어넣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유 저 인간 또 중국 뭐 저기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중국과 중국이 바라보는 국제사회 다릅니다. 자, 중국이 우리를 5번째 이슈까지 넣지 않았다고 해갖고 한반도나 대한민국을 중시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중시합니다. 대단히 중시합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안에 들 만큼 중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2021년 현재는 분석을 해보면요. 한중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한반도 문제가 그렇게까지 5개 안에 들어갈 만큼 악화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중국 당국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매스컴에서 마치 중국 관련 보도할 때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은 우리를 왜 그렇게 몰라줘?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전 세계를 상대로 외교를 하고 국제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G2 중국입니다. 우리에게서 중국은 정말 중요한 그런 대단히 중요한 국가입니다만 중국도 우리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외에 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약간 좀 동상이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우리는 서글프고 좀 찝찝한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정치, 현실 외교를 있는 그대로 토대로 해갖고 그 위에서 우리는 그 위에서 실사구시 외교를 전개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국 다른 곳에 정신이 없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제안한다면요. 다른 이런 상황만도 정신이 없고 국내 상황만으로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정신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골치 변수가 되면 중국은 안 좋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만큼이라도 한중관계만큼이라도 악화되지 않게끔 우리한테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간파하고 우리는 우리가 한중관계를 리드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실리를 취해 나가는 그런 외교도 전개하는 건 어떨까 싶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